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보다 훨씬 깊은 마음의 절규가 몸으로 나타나는 자해.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아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왜 몸에 상처를 낼까요? 자해의 진짜 이유. 자해는 단순히 몸을 해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택하는 SOS 신호이자 복잡한 내면의 반응입니다. 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걸까요? 우선 첫째, 감정적 고통의 해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불안, 분노, 슬픔, 죄책감 같은 격렬한 감정들이 너무 커서 다룰 수 없을 때 신체적인 고통이 잠시나마 그 감정적 고통을 압도하고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통제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삶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 자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몸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처럼이요. 셋째,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극심한 공허감이나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에 자해를 통해 느껴지는 통증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민주는 친구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로 매일 숨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오르는 밤이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슬픔이 밀려왔어요. 결국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지독한 감정들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곧이어 밀려오는 후회와 더 큰 절망감, 그리고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해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는 그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는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자해의 숨겨진 마음에 SOS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해는 표면에 드러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마음의 신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입니다. 삶에 대한 흥미를 잃고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 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치 깊은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는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해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혐오와 죄책감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어떤 문제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할 때에 자해를 통해 스스로를 벌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잘못했어. 벌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 현우 씨는 사소한 업무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고 비난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나라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결국 남몰래 몸에 상처를 냅니다. 이는 자기 혐오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지만 그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해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서 터져 나오는 표현 방식입니다. 셋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해는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참으로 어려운 첫걸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둘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자해 대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격렬한 운동을 한다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자해의 충동을 느꼈을 때에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좀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면 멈춰도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고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해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함이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해는 당신의 고통을 소멸하게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빛을 향해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